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동수입니다. 이 시간에는요, 민법에서 나오는 공동소유로서의 공유관계를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공동소유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물건을 여러 사람이 같이 가지고 있는 것이 공동소유가 되겠습니다. 이걸 약자로 공유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공동소유에 관련된 공유관계는 민법 262조부터 270조까지 나오는 내용인데요. 여러분이 이 내용을 이런 각종 라이센스 자격증 취득할 때 학습을 하시는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내용을 실무상에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민법 262조에 물건의 공유라고 나오네요. 물건의 공유. 여러분, 이 물건의 공유 나오는데, 공동 소유하는 게 공유입니다. 그래서 부동산이나 동산을 한 사람이 가지고 있으면 소유자 이러지요. 그러나 두 사람 이상이 가지고 있으면 공유자. 예를 들어서 부동산을 사가지고 남편하고 부인하고 2분의 1씩 가지고 있다 그러면 공유자, 남편 2분의 1, 부인 2분의 1 이런 내용이 되겠죠. 그런데 민법 262조에 이 물건이라는 게 뭘까요? 물건 그랬죠. 이 물건이란 뜻은, 여러분, 물건이란 뜻이 우리나라 민법 98조의 물건의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민법에서 98조의 물건이라는 건 뭐냐? 유체물입니다. 형태가 있는 물건이라 하면 유체물, 형태가 있는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말한다. 그러니까 그냥 유체물이라 형태가 있는 물건이다 생각하면 되겠죠. 그런데 민법 99조에는 부동산과 동산이 나옵니다. 부동산이라는 것은 토지 위에 있는 모든 정착물을 다 부동산이라고 한다. 부동산이 아닌 물건은 다 동산이다. 그럽니다. 자, 261조에 여기 1이라고 하는 건 1항이고 2라고 하는 건 2항인데, 자, 1항의 지문이 뭔가요? 물건이 지분에 의하여 수인 여러 사람이 소유할 때는 공유로 한다. 이게 법조문이에요. 260조 1항. 그런데 그 1항을 제가 해설을 써놨네요. 공유란 물건이 공유지분, 몫에 의하여 수인 여러 사람이, 예를 들면 갑을병의 소유로 귀속되고 있는 형태다. 그러니까 하나의 물건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걸 공유라고 한다. 그런데 이 항 보니까 공유자의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한다 그랬네요. 공유자의 지분, 몫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한다. 그러니까 지분이 정해져 있다면 정해져 있지만 그 지분에 정해져 있지 않다면 균등한 것으로 추정한다. 법조문입니다. 그러면 공유지분 비율은 균등추정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갑을병 세 사람 간에 공유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지분 비율이 확정되지 않았어요. 갑과 을, 병 세 사람이 가지고 있는데 지분 표시가 없어요. 그럴 때는 그 갑을병 세 사람이 지분이 공동으로 균등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렇게. 공유 지분 비율이 확정되지 않으면 그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추정된다. 알면 되겠습니다. 자, 263조로 가겠습니다. 263조. 공유 지분의 처분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꼭 처분이라고 하는 것은 팔아먹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나중에 264조에 자세히 배우겠습니다. 처분과 공유물 사용 수익. 여러분, 우리가 사용하고 수익하고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소유권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263조의 지문은 공유자는 그 지분을 할 수 있고 처분할 수 있고, 공유물 전부를 지분 비율로, 자기 지분 비율로 사용 수익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자, 어떤 물건을 임대를 했다면 임대료가 30만 원이 들어온다. 그러면 3분의 1씩 가지고 있으니까 10만 원씩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자기 지분만큼 처분할 수 있고
사용할 수 있고 수익할 수 있다. 자, 각 공유자는 단독으로 지분을 처분할 수 있다. 그렇죠. 내가 3분의 1을 가지고 있다면, 갑이라는 사람이 3분의 1을 가지고 있다면 3분의 1만큼 자기 지분을 처분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여기서 자기 지분의 처분이라는 건 뭐냐? 자기 지분의 처분이라는 건 뭐냐? 자기 지분을 양도하는 거예요. 내 걸 가지고 있으니까 지분의 처분이란 자기 공유 지분을 양도할 수 있다. 내가 3분의 1을 가지고 있으면 3분의 1만큼 양도할 수 있다. 3분의 1만큼 담보 제공할 수 있다. 그런데 은행에서는 담보 제공을 안 받아주죠. 그러나 이제 개인 사채업자한테는 내가 3분의 1을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려올 수 있습니다. 또 자기 지분을 포기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지분의 처분입니다. 따라서 공유물 전체 처분이 공유자 전원의 동의를 요하는 것과 구별하여야 한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공유물 전체를 팔 때는 공유자의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돼요. 갑을병 세 사람이 팔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파는 거지, 만약에 갑을병 중에서 병이 나는 못 팔어 그러면 팔 수가 없는 것이죠.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만이 처분할 수 있다. 그러나 자기 지분만큼은 상대방의 승낙 없이 그냥 내 지분을 양도할 수 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64조입니다. 공유물의 처분과 변경. 여기서 처분이라는 것은 상당히 넓은 의미입니다. 자,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공유물을 처분하거나 변경하지 못한다. 공유자의 동의가 있어야지 동의 없이는 처분하거나 변경하지 못한다.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돼요. 즉 공유자 갑은 다른 공유자 전원, 갑을병의 동의를 얻어야만이 전부를 처분이나 변경할 수 있다.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공유물 처분은 어떤 것들이냐? 두 가지가 있어요. 사실상의 처분이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법률상의 처분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사실상의 처분이라는 건 뭐냐? 사실상의 처분이라는 것은 건물을 디스트럭션, 파괴하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단독주택을 가지고 있다. 단독주택을 처분했다. 사실상 처분했다. 파괴시킨 겁니다. 법률상 처분이라는 건 뭐냐? 그 단독주택을 매매하거나 매매계약을 해제했다면 그거는 법률상 처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처분에는 크게 사실상 처분이 있고 법률상 처분이 있다. 사실상 처분이라는 것은 물건을 파괴하는 것이고, 법률상 처분이라는 것은 그 물건을 상비하게 매매하는 거거나 또 매매했던 계약을 해제하는 것이 바로 법률상 처분이다. 그 다음에 공유물 변경이라는 건 뭐냐? 공유물 변경에는 이런 겁니다. 건물의 개축, 동산의 가공, 이런 것들이 공유물 변경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개축이라는 게 뭡니까? 건축법상 건물을 새롭게 짓는 건 신축이죠. 3층 건물에다가 4층, 5층을 올리는 건 증축이죠. 그리고 천지지변에 의해서 건물이 멸실되었다, 다시 지었다, 뭐 개축 되겠죠. 개축. 공유물 변경에는 건물을 개축하거나 동산 가공 등이 있다. 자, 265조가 되겠네요. 265조. 265조는 공유물의 관리 보존입니다. 공유물을 어떻게 매니지먼트, 관리하고 컨서베이션, 보존하느냐 하는 건데, 이 관리는요, 지분의 과반수로 결정합니다. 관리는 아무나 못하는 거예요. 지분의 과반수로 결정한다. 그러나 보존행위는 각자가 할 수 있다. 관리는요, 공유 지분의 과반수. 그럼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갑이라는 사람은 5분의 3을 갖고 있고 을이라는 사람은 5분의 1, 병이라는 사람도 5분의 1. 그러면 갑이 5분의 3을 가지고 있으니까 지분의 과반수로 결정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관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 나왔네요. 뜻을, 공유물 관리는 공유자 갑을병이 지분의 과반수로 결정한다. 공유자의 과반수가 아니에요. 그 지분의 과반수. 공유자의
가반수로 결정하는 것이 아님을 주의해야 된다. 여기서 공유물 관리 사례로는 이런 겁니다. 공유물 임대차 해지. 그러니까 내가 지분을 5분의 3을 가지고 있다면 5분의 3을 가진 사람이 임대차 계약도 할 수 있고 또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도 공유자가 할 수 있는데 그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를 결정한다는 겁니다. 지분의 과반수. 그러니까 이 사람만이 임대차 계약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만약에 갑을병 세 사람 중에 과반수, 지분의 과반수가 없고요. 갑과 을과 병이 각각 3분의 1씩 가지고 있다면 같이 임대차 계약서를 써야 되겠죠. 그런 패단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각 공유자는 갑을병은 단독으로 공유물을 보존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어떤 걸까요? 보존하는 것. 부패할 수 있는 물건의 환가 처분. 부패할 수 있으니까 빨리 환가해서 처분하자 이거지. 아니면 공유 지분의 확인. 아니면 제3자의 공유물 방해 배제 청구권 등도 보존행위에 포함된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자, 266조입니다. 공유물 부담. 1항, 2항 나왔어요. 공유자는 그 지분 비율로 공유물의 관리비용 기타 의무를 부담한다. 그러니까 세금 같은 것도요. 각자가 부담해야 되겠죠. 그렇죠? 지분 비율로. 만약에 세금이 30만 원 나왔다. 그러면 갑과 을과 병이 세금을 각각 10만 원씩 부담을 해야 되라 하는 겁니다. 공유물의 관리비용 기타 의무를 부담한다. 2항입니다. 공유자가 1년 이상 전항의 의무를 이행을 지체할 때는 다른 공유자는 상당한 가액으로 지분을 매수할 수 있다. 그러니까 공유자가 자기가 공유자로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는 다른 공유자가 상대방 거를 사갈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공유지분 매수 청구권이라는 거, 매수할 수 있다. 이것이 이제 지분의 매수 청구권인데요. 이건 하나의 형성권으로서 일반적인 의사표시로 행사한다 라는 겁니다. 또 267조입니다. 지분 포기 등의 경우의 기속입니다. 공유자가 지분을 포기하거나 상속인이 없이 사망할 때는 그 지분은 다른 공유자에게 각 지분의 비율로 기속한다. 그러니까 공유자가 자기 지분 포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자기가 죽었는데 만약에 상속인이 없이 사망했다면 누가 가져가느냐? 그 공유자들이 지분 비율에 따라서 공유자들이 가져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268조 대단히 중요합니다. 공유물 분할 청구입니다. 이건 법원에다가 민사소송을 하는 건데요.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을 하는 건데 공유자는 공유물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법원에도 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을 하는 겁니다. 공유물 분할 청구를 할 수 있다. 1항이죠. 그러나 5년 내의 기간에는 분할하지 아니할 것을 약정할 수 있다. 우리 공유자들이 야 5년 동안은 분할하지 말자 약정할 수 있습니다. 공유물 분할 자유의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각 공유자는 언제든지 공유물을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공유물 분할 금지 특약도 있습니다. 공유자는 5년 내의 기간 동안 공유물 분할을 하지 아니할 것을 약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1항에 나왔잖아요. 5년 내의 기간에는 분할하지 아니할 것을 약정할 수 있다 했는데 갑과 을이 야 우리 5년 동안 가지고 있는 거 공유물 분할하지 말자 약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5년 지나면 계약 갱신할 수도 있는데요. 갱신한 날로부터 5년을 넘지 못한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협의하에 10년까지 공유물 분할을 금지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사망은 그런 내용 꽤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269조입니다. 분할 방법입니다. 분할 방법에는 1항 볼까요? 분할의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할 때는 공유자는 법원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니까 공유자들끼리 협의가 잘 안 됩니다. 그럴 때는 법원에다가 공유물 분할 청구할 수 있다. 2항 현물로 물건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을 때는 법원은 물건의 경매를 명할 수 있다. 이게 바로 뭐냐? 형식적 경매가 되겠습니다. 형식적 경매. 그러니까 현물로 판사가 현물로 쪼갤 수가 없다. 그러면 야 이거 경매로 넘겨가지고
각자 지분별로 배당을 가져가라 하고 법원은 경매를 명할 수 있다. 이게 바로 형식적 경매가 되겠습니다. 공유물 분할 방법에는 협의 분할과 재판상 분할 두 가지가 있다. 그러면 협의 분할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현물 분할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공유자들끼리 우리 공유 토지를 분할하자. 여러분, 주택은 나눌 수가 없지만 땅은 세 사람이 가지고 있다면 측량해가지고 3분의 1씩 현물 분할이 가능합니다. 대금 분할이라는 건 뭐냐? 우리 공동 소유하고 있는 물건을 전체를 타인에게 일반 매매로 팔아가지고 우리 매각대금을 공유 지분 비율에 따라 나누자. 전체를 팔아가지고 자기 지분별로 나누는 방법이 대금 분할이 되겠습니다. 가격 분할이라고 하는 건 뭐냐? 공유자 중에 한 사람이 다른 공유자의 지분을 매수하는 겁니다. 만약에 갑과 을이 2분의 1씩 가지고 있다면 갑이 을의 지분을 사들이는 겁니다. 대가를 지급하고 자신의 종전 공유물의 단독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이다. 그러니까 갑이 2분의 1을 가지고 있고 을이 2분의 1을 가지고 있을 때 갑이 을의 지분을 2분의 1을 사가지고 갑이 2분의 2 단독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 가격 분할이다. 자, 물건으로 쪼개는 건 현물 분할이고요. 전체를 팔아가지고 나눠갔자 대금 분할. 내 지분만큼을 사가라. 내 을 지분 2분의 1을 갑이 네가 사가라. 이런 것이 가격 분할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협의 분할이 안 되면 뭐를 하냐? 재판상 분할하는 겁니다. 협의에 의한 공유물 분할이 불성립, 불가능할 때는 법원에다가 공유물 분할 청구소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법원에다가 공유물 분할 청구소를 제기하는 것이 재판상 분할입니다. 그러면 판사도 사람이니까 재판상 분할에도 협의 분할과 같이 현물 분할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판사가 측량해가지고 토지는 현물 분할해라. 그런데 외외적으로 현물 분할이 안 되면 경매에 의한 대금 분할 방법을 취한다. 그러니까 경매로 넘겨서 나눠가져라 하는 게 이게 바로 뭡니까? 형식적 경매가 되는 겁니다. 형식적 경매가 되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270조입니다. 분할로 인한 담보 책임입니다. 자,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분할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에 대하여 그 지분 비율로 매도인과 동일한 담보 책임이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들이 매도인이 물건을 판 사람이잖아요. 매수인이 산 사람인데 매도인이 판 물건에 하자가 있을 때는 매수인에게 매도인이 담보를 책임을 져야 됩니다. 이게 매도인의 담보 책임입니다. 그래서 공유자들 간에도 역시 담보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공유물 분할은 지분 매매 또는 교환이므로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분할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에 대하여 그 지분으로 매도인과 동일한 담보 책임을 진다. 그러니까 공유지분 판 물건에 대해서도 책임을 진다라는 것입니다. 즉 공유물 분할로 인하여 취득한 부분의 하자가 발생하면 취득자, 을은 다른 공유자 갑에 대하여 공유지분 비율에 의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갑과 을이 2분의 1씩 공유하고 있어요. 그런데 을이 갑에게 자기 지분 소유 부분을 소송 후 결과 등에 따라 양도했어요. 을이 병에게 양도했죠? 그러면 을은 소유권을 상실했잖아요. 그런데 을은 갑에게 담보 책임을 추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기가 매도한 물건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니까 갑에게 추궁할 수 있다. 즉 을은 갑에게 지분 2분의 1만큼 해당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즉 담보 책임을 추궁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민법 262조부터 270조까지 학습을 했는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각종 변호사 시험이라든가 또 간평사, 공인회계사, 공인중개사 이런 자격시험에는 이렇게 이 지문 이론으로 시험이 나오지만 여러분들은 왜 이걸 배우셨나요? 지분 매각을 낙찰받았잖아요. 그랬을 때 뭐를 하는 거예요? 이거
이건 내용 증명을 쓸 때 좀 내용을 좀 알아야 내용 증명을 쓸 수 있고요. 그리고 이게입니다. 공유물 분할 청구하는 거예요. 분할 청구. 어느 때 하는 거냐? 분할 방법에는 이렇게 세 가지가 있잖아요. 우선 협의 분할입니다. 내용 증명 보내가지고 우리 협의 분할하자. 아니면 전체를 팔아가지고 나눠갖자. 대금 분할. 아니면 내 거를 사가라. 내 지분만큼을.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분 매각을 낙찰을 받아가지고 상대 공유자들에게 내용 증명도 보내고 협의 분할하려면 이런 내용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내용 증명 보내가지고 협의 분할이 안 되면 269조에 의해서 재판상 분할하는 겁니다. 이것도 나중에 여러분 소장 작성하는 거 따로 공부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원고가 되고 다른 사람 공유자가 피고가 돼가지고 공유물 분할 청구소를 제기하는 거예요. 원래는 변호사한테 맡기면 뭐 최하 330에서 550 받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직접 저한테 학습하셔서 공유물 분할 청구소를 하게 되면 민사소송이니까 여러분들이 원고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그 지분 매각을 낙찰 받았을 때 여러분들이 이런 내용을 알아야 내용 증명도 쓸 수 있고 또 공유물 분할 청구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유에 대한 내용은 262조부터 270조까지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공동소유로서의 공유관계 민법 262조부터 270조까지 학습을 했는데요. 법조문을 여기 다 나와 있지만 혹시라도 법조문을 더 알고 싶은 분들은 다음이나 네이버에 법제처라고 치고 들어가셔서 민법 이렇게 치면 됩니다. 법제처 이렇게 들어가셔서 클릭하시고 거기 통합 검색란에다가 민법 이렇게 치면은 제1조부터 1118조까지 조문이 다 뜹니다. 그래서 262조부터 270조까지를 참고로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누르시면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